안녕하세요. 기하 개념 총정리 10번째 강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2차 곡선에 대한 내용을 다 배웠기 때문에 2차 곡선에 대한 내용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먼저 2차 곡선의 정의와 방정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배웠던 2차 곡선은 여기 보이는 것과 같이 포물선과 타원 그리고 쌍곡선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 2차 곡선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정의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의는 반드시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기억한 내용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데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포물선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포물선 여기 정의를 같이 보면 포물선은 평면 위에 한 점이 있고 그리고 그 점을 지나지 않는 한 직선이 있을 때 그 점과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서로 같은 점들의 집합, 이게 바로 포물선의 정의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과 같이 한 점 F와 그걸 지나지 않는 직선 L이 있을 때 이제 포물선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포물선 위에 어떤 점을 잡는다 하더라도 그 포물선 정의에 의해서 이 점에서부터 F까지의 거리, 또 이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는 항상 같다라는 거죠. 포물선의 이제 용어도 살펴보면 이 점을 점 F를 초점이라고 얘기하고 이 직선을 준선이라고 얘기하죠. 준선. 그리고 이 초점을 지나면서 준선의 수직인 이 직선을 축이라고 얘기합니다. 축. 그리고 축과 포물선이 만나는 요 점을 꼭지점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랬을 때 이제 포물선의 방정식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포물선의 방정식은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초점이 X축 위에 놓여지는 경우와 두 번째는 초점이 Y축 위에 놓여지는 경우. 자, Y제곱은 4px 이렇게 주어지면 초점이 X축 위에 있다는 거예요. 즉 초점이 p, 0이죠. 그리고 꼭지점은 어떻게 돼요? 꼭지점? Y제곱은 4px라고 식을 세우면 꼭지점은 0,0 원점이 된다라는 거 알고 있죠. 그렇죠? 자, 두 번째로 이번에는 x제곱은 4py 이런 식으로 포물선의 방정식을 세우게 되면 그 얘기는 초점이 바로 y축 위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즉 0,p로 그 다음에 꼭지점은 0,0 원점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포물선의 방정식을 초점이 x축 위에 있는 경우와 y축 위에 있는 경우로 나누어서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쌍곡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타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타원의 정의를 같이 한번 보면 평면 위에 두 점이 있고 그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을 타원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두 점을 F와 F'이라고 한다면 타원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타원의 정의에 의해서 타원 위에 어떤 점을 잡는다 하더라도 그 점에서부터 F까지의 거리, 그리고 그 점에서부터 F'까지의 거리의 합이 항상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뭘로 같아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얘기를 해보자면 그 거리의 합은 항상 장축의 길이와 같다라고 알고 있죠. 자, 용어도 같이 살펴보면 지금 초점 F와 F'이 있을 때, 그러니까 초점 F와 F'을 초점이라고 하고 이 두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을 때 이 직선과 타원이 만나는 점을 A'I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분 F'의 수직 이등분선을 긋고 그 직선이 또 타원과 만나는 점을 B'I라고 해요. 그러면 두 직선의 교점은 타원의 중심이 되고 아까 타원과 만나는 4개의 점 A, A', B, B'은 타원의 꼭지점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선분 AA'을 장축이라고 얘기하고 선분 BB'을 단축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긴 게 장축이고 짧은 게 단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타원의 방정식도 살펴보면, 자, 타원의 경우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었죠. 뭐였냐면 X축, 즉 초점이 X축 위에 있는 것과 Y축 위에 있는 것. 그래서 이제 먼저 초점이 X축 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타원의 방정식이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그때 거리의 합은 2A가 된다라는 거. 왜냐면 이제 초점이 X축 위에 있으니까 타원이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길게 그려지겠죠. 그렇죠? 그럼 장축이 이제 2A가 된다라는 거고, 초점이 Y축 위에 있게 되면 지금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길게 타원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거리의 합이 장축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거리의 합이 2B가 되겠죠. 그래서
초점이 x축 위에 있는 경우에는 거리의 합, 즉 장축의 길이가 2a인 거고 초점이 y축 위에 있는 경우에는 거리의 합, 장축의 길이가 2b가 된다라는 걸 구분해서 기억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두 경우에 타원의 방정식 모양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래서 같기 때문에 이 식 모양을 봐서는 누가 y축이고 누가 x축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 뭘 보고 우리는 이제 이걸 구별해야 되냐 하냐면 요 a제곱과 b제곱의 크기 비교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a제곱이 더 크면 그것은 초점이 x축 위에 있는 타원이고 만약에 a제곱과 b제곱 크기 비교를 했더니 b제곱이 더 크면 그것은 초점이 y축 위에 있는 타원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경우에 이제 a제곱, b제곱 그리고 c제곱의 관계를 살펴봤을 때 c제곱은 큰 거 a제곱에서 b제곱을 빼는 방향으로 이제 c제곱을 구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초점이 y축 위에 있는 경우 c제곱을 구할 때는 큰 거, 즉 b제곱에서 작은 a제곱을 빼는 방법으로 c제곱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타원의 방정식을 기억할 때는 초점이 x축에 있는 경우와 y축에 있는 경우를 잘 구분해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쌍곡선도 살펴볼게요. 자, 쌍곡선의 정의를 보면 평면 위에 두 점, 일단 두 점이 있고 그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 자 이게 바로 쌍곡선인데 그 두 점을 F와 F'이라고 했을 때 쌍곡선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 경우에 쌍곡선 위에 어떤 점을 잡는다 하더라도 쌍곡선의 정의에 의해서 그 점에서 F까지의 거리 또 이 점에서 F'까지의 거리의 차가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일정한 값이 뭐였죠? 바로 주축의 길이였죠. 자, 그래서 용어를 좀 살펴보면 일단 F와 F'을 초점이라고 얘기하고 자, 그리고 두 초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었을 때 그 직선과 쌍곡선이 만나는 점, 요 두 점을 이제 A'I라고 했을 때 요 두 점을 꼭지점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선분 AA' 이것의 수직이등분선을 이렇게 그으면 요때의 교점 사실은 선분 A'I'의 중점이라고 얘기해도 되죠. 그렇죠? 요 중점을 쌍곡선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선분 A'I'을 주축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주축의 길이라는 건 바로 요 길이를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 자, 이제 쌍곡선의 방정식을 살펴보면 자, 쌍곡선도 초점이 x축 위에 있는 경우와 y축 위에 있는 경우로 나뉘는데 자, 일단 초점이 x축 위에 있는 경우에는 방정식이 a제곱 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 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주어지죠. 이때는 거리의 차가 2a가 됩니다. 2a. 자, 근데 초점이 y축에 있는 경우에는 a제곱 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 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주어져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거리의 차가 2b가 되지만 그래서 이제 쌍곡선의 경우에는 초점이 x축 위에 있는 것과 y축 위에 있는 것의 방정식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플러스 1이냐 마이너스 1이냐를 가지고 이제 초점이 어디에 있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 초점이 이제 x축 위에 있는 경우에는 아까 거리의 차가 2a다라고 얘기했고 y축 위에 있는 경우에는 거리의 차, 즉 주축의 길이가 2b다라는 거 주의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자, 이 경우에는 쌍곡선의 경우에는 c제곱과 a제곱 그리고 b제곱의 관계가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구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초점이 y축 위에 있는 경우도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x축 위에 있는 경우, y축 위에 있는 경우를 잘 구분해서 기억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앞에서 얘기했던 타원이랑 좀 헷갈린다는 거예요. 타원이랑. 그 타원이랑 좀 비교해서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일단 타원의 방정식은 플러스예요. 그렇죠? 그래서 c제곱을 구할 때 빼서 구하는구나, 반대부호구나 이렇게 플러스이기 때문에 빼서 구한다 라고 기억을 하고 자, 쌍곡선 방정식은 방정식 자체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c제곱을 구할 때는 반대 플러스 더해서 구하는구나 방정식이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c제곱을 구할 때는 더해서 구하는구나 라고 기억을 했어요. 어쨌든 어떻게 기억을 하시든지 간에 본인이 까먹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확실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쌍곡선의 경우에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쌍곡선에 점근선이 있었죠. 그렇죠? 점근선을 좀 살펴보면 자, 쌍곡선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뿔마 1
뿔마 1이라는 건 얘가 축이 x축에 있든 초점이 x축에 있든 y축에 있든 상관없이 점근선의 방정식은 항상 y는 뿔마 a분의 bx로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요 앞에 식이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뿔마 a분의 bx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이제 쌍곡선의 그래프를 보면 마치 포물선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얘를 이제 축소해가지고 멀리서 바라봤다라고 생각해보면 사실 두 직선을 이렇게 X자로 놓은 것처럼 그래프가 보인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포물선과 쌍곡선은 구별해서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2차 곡선과 직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우리가 2차 곡선과 직선의 위치관계 그리고 접선에 대한 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차 곡선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알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했어요? 2차 곡선의 방정식하고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연립한다는 거죠. 연립. 그래서 연립해서 2차 방정식이 나오면 그 2차 방정식이 뭘 따져? 판별식을 따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판별식을 따져서 판별식이 양수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고 판별식이 0이면 한 점에서 만난다. 특히 접한다라는 거.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즉 음의 값을 가지면 만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만약에 2차 곡선과 직선을 연립했을 때 2차 방정식이 아닌 다른 게 나온다면 그 경우에는 어떻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경우에는 한 점에서 만나지만 접선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두 가지 경우를 살펴봤는데 포물선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 포물선 같은 경우는 포물선의 축과 평행한 직선의 경우 그런 경우였고 또 쌍곡선의 경우에는 쌍곡선의 점근선과 평행한 직선이 주어진 경우에는 둘 다 한 점에서 만나지만 접선은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배웠던 접선의 방정식 공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기울기 m이 주어진 경우 그리고 접점이 주어진 경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공식을 외웠었죠. 그렇죠? 자, 정리를 해보면 자, 먼저 포물선 자, y제곱은 4px 그러면 초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x축 위에 있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접선의 방정식이 y는 mx 플러스 m분의 p다 라고 얘기하고 m은 0이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m이 0인 경우에는 아까 살펴봤던 그 포물선의 축과 평행한 직선이 되기 때문에 그 경우는 접선이 안 되죠. 그래서 m이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들어가는 거고 자, 포물선 이번에는 x제곱은 4py 자, 이거는 초점이 y축 위에 있는 경우죠. 그렇죠? 이 경우에 접선의 방정식은 y는 mx 마이너스 m제곱 p다라는 거. 자, 근데 이 경우에는 m이 0이다. 그러니까 m이 0이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붙지 않죠. 왜냐면 이 경우에는 m이 0인 거, 즉 x축 자체가 접선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별다른 단수 조건이 붙지 않는다라는 거였고 자, 타원의 경우에는 y는 mx 뿔마 루트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었고 자, 쌍곡선 자, 지금 오른쪽이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요거는 초점이 x축 위에 있는 경우죠. 그렇죠? 그 경우에는 y는 mx 뿔마 루트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때 루트 안에 있는 식이 항상 양수여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은 쌍곡선. 이번엔 마이너스 1, 우변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초점이 y축 위에 있는 경우죠. 그렇죠? 그 경우에는 루트 안의 식의 부호만 다릅니다. 즉 y는 mx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m제곱 이렇게 돼요. 마찬가지로 루트 안에 있는 식이 0보다 커야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접점이 주어진 경우도 우리가 공식을 유도했었는데 접점이 주어진 경우에 접선을 구하는 것은 약간 규칙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x제곱 대신에 그러니까 x제곱 대신에 뭘 집어넣어? x1, x를 대입하고 y제곱 대신에 y1, y를 대입하고 또 x 대신에 뭘 대입해요? 2분의 x 플러스 x1 y 대신에 2분의 y 플러스 y1을 대입하면 그것이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었다라는 얘기죠. 즉 포물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지면 y제곱 대신에 y1, y를 그리고 x 대신에 2분의 x 플러스 x1을 대입하면 이제 2가 약분돼서 여기 앞에 2p가 된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접선의 방정식을 쉽게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마찬가지로 뭐 x제곱 대신에 x1, x 그리고 y 대신에 2분의 y 플러스 y1 그러니까 앞에 약분돼서 앞에 2p가 된 거죠.
자, 그리고 타원 역시 x제곱 대신에 x1 x, y제곱 대신에 y1 y. 자, 그런 식으로 대입을 해주면 결국 그러니까 접점이 주어진 경우에 접선의 방정식을 쉽게 기억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했었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했던 게 뭐냐면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진 경우, 그 경우에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작업을 했었는데, 이 경우는 딱히 이제 공식을 세우지는 않았고 그 과정만, 아이고 얘가 왜 이래? 과정만 같이 한번 살펴보면, 자,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세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접점을 이용하는 경우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접점을 모르니까 일단 x1, y1이라고 둡니다. 그리고 나서 방금 위에서 했던 그 접선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접선식을 세워요. 일단은 세워요. 자, 그럼 우리의 목표는 뭐야? 우리의 목표는 이 x1과 y1을 구해가지고 그것을 실제로 접선식에 대입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자, 근데 그러려면 x1과 y1에 관한 식을 두 개는 만들어야 그 둘을 연립해가지고 x1, y1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먼저 방금 세운 그 접선식에다가 a, b를 대입합니다. 왜냐면 a, b에서 접선을 그은 거니까 a, b가 접선 위에 있겠죠. 따라서 a, b를 대입해가지고 x1, y1에 대한 첫 번째 식을 세우게 되고, 두 번째로 이번엔 뭘 알 수 있냐면 접점 x1, y1은 그 곡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곡선의 방정식을 만족하겠죠. 그러니까 그 접점을 이제 곡선의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이번에 두 번째 식을 세웁니다. 그러면 x1과 y1에 대한 두 식이 세워졌으니까 그 두 식을 연립해가지고 x1과 y1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맨 처음에 세웠던 접선식에다가 대입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겠죠. 자, 오늘은 우리가 배웠던 이제 2차 곡선에 대한 내용을 다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2차 곡선의 정의, 방정식, 그리고 직선의 위치 관계, 접선까지 이제 다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벡터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함께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